1998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20대 3인조로 추정되는 범인 패거리들이 단란주점 업주와 그녀의 지인이었던 택시기사, 손님 등 3명을 살해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숱한 시체를 봐왔을 법의학자조차도 지금껏 봐왔던 범행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 끔찍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죠. 현장에서 수많은 지문과 족적, 혈흔은 물론이고 목격자들까지도 있었으나 끝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하여 사건이 발생 후 15년이 지난 2013년 6월 14일 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미제 사건이 된 사건이죠. 사건이 일어났던 1998년 6월 14일 새벽 2시 반, 그해 그달에는 프랑스 월드컵이 한창이었던 때였고 사건이 일어난 그날엔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렸던 날이죠. 바로 그날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사바이 단란주점에는 한바탕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사바이 단란주점의 손님이었던 여성 최씨가 하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피를 철철 흘리며 계단에서 올라오면서였습니다. 그때 단란주점 옆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택시기사 한씨가 계단을 기어오는 최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급히 사바이 단란주점으로 출동했는데 그때 그들의 눈앞에는 매우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죠. 단란주점의 여주인인 이씨와 그녀의 지인인 택시기사 고씨, 다른 지인인 김씨, 3명이 모두 처참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주인 이씨는 허벅지와 등에서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매우 깊숙하게 찔러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참혹했지만 입 가장자리에는 무려 13cm 길이의 칼로 찢겨나간 상처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고씨는 몸에 무려 17군데나 칼에 의해 찔리고 베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 죽은 사람은 김씨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목이 반쯤 잘려 있었고 이마에는 마치 발로 짓밟힌 듯 선명한 신발 자국까지 남아 있었죠. 그 3명의 시신들은 모두 밧줄로 결박당해 있었고 물이 틀어져 있었는지 바닥이 흥건했습니다. 또 기물들이 깨져 파편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가지 주목할 만한 증거들이 여럿 나왔는데 먼저 피해 여성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칼로 자른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범인은 죽은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잘라갔을까? 일단 범인으로서는 빨리 달아나야 하는데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잡고 자르는 행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위죠. 다음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칼로 찔렀다는 점인데 엉덩이는 치명상을 입힐 만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자상을 남긴 이유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이 반쯤 잘린 채로 발견된 김씨 여인의 시신에서도 특이한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발바닥에 혈흔들이 묻어 있었다는 거죠. 이로 봐서는 범인들은 2명을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후에 김씨는 결박하지 않고 끌고 다니면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단란주점의 카운터에 수화기는 내려져 있었고 주변은 뭔가 급하게 뒤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씨의 바지 주머니에는 칼로 찢긴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보였죠. 수사 결과 금목걸이와 금팔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일부가 없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구타를 당한 흔적도 있었는데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이삼재 전 총경은 입식 옷걸이를 부숴서 만든 몽둥이로 때린 것이라고 밝혔죠. 사건 발생 직후 범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남겼을지 모르는 혈흔이나 체액, 그리고 현장 바닥에 남아있을 족적을 감추기 위해 주방 수도꼭지를 틀어 노래방 1번, 2번 룸을 바닥을 물로 흥건하게 적셔 놓았으며 감식 요원들의 작업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유리컵과 접시 등을 잘게 부수어 바닥에 뿌렸고 신문지로 자신들의 손길이 닿은
찍기 곳곳에 남겨진 지문들을 닦아내는 등 범행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유유히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비록 증거인멸을 한다고 했지만 범인 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는 검거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애초에 증거를 감출 수단을 갖추고 온 게 아니라 범행 이후에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시간 지체 및 못다 지운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죠. 그로 인해 감식 반원들이 용의자 3인에 처음 들어간 2번 룸과 사람들을 살해한 1번 룸, 그리고 금품을 뒤져간 카운터 테이블 주변에서 범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4장의 유류지문, 담배꽁초 24개, 운동화 족적 3개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지만 훗날 국가수로부터 범인들의 것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는 것은 고작 운동화 족적 3개뿐이었습니다. 시신의 참혹한 상태와 현장의 난무한 혈흔 때문에 수사에 참여한 경찰들에게는 이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이 역대 최고로 잔혹하기 짝이 없던 강도 살인사건으로 각인되었다고 하죠. 목격자인 이씨 언니의 진술에 따라 추적해본 사건의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3일 저녁 10시경 본래 사바이 단란주점의 여주인이었던 이씨 대신에 이씨의 언니가 대신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3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1번 방으로 들어갔고 용의자 A가 도우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 B가 지금은 아가씨를 부를 때가 아니다 라고 말리며 저들끼리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양주 한 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해서 먹고 마셨다고 하죠. 그리고 20분 후인 10시 20분에 단란주점 근처에서 식당 종업원 일을 하는 최씨가 지인인 김씨와 함께 맥주 한잔을 하려고 이 사바이 단란주점을 찾았죠. 잠시 후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단란주점의 여주인인 이씨가 언니와 교대하기 위해 왔고 언니는 남편이 밤 11시 50분경에 데리고 와서 단란주점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씨 언니 부부가 가게를 나설 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었는데 용의자들이 최윤아의 흔적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때만 해도 누가 볼 때는 여유가 있어 보였고 또 양주도 마시면서 차마 이들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차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4일 자정 이씨의 지인이자 택시기사였던 고씨가 멕시코전을 보려고 단란주점에 잠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난 새벽 1시 반에 이씨의 언니가 가게에 전화를 걸었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단란주점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미루어 볼 때 범행은 이씨의 언니가 전화를 걸었던 6월 14일 새벽 1시 반에서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온 새벽 2시 반까지 1시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죠. 도대체 범인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왜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한바탕 피바람을 일으켰던 것일까? 도대체 이 단란주점의 업주와 그 지인들은 무슨 원한을 샀기에 그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접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했으므로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은 오판임이 드러나게 된 거죠. 하지만 경찰이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도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날에 축구 중계가 있었던 날이라 단란주점을 찾은 손님들이라고는 피해자 3명과 범인 3명에서 6명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 6명 중에 3명이 죽었으니 자연히 범인은 나머지 3명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범인들은 너무도 많은 증거품들을 남겨두고 갔고 지문들도 덕지덕지 남아있었죠.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39개나 되는 지문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범인들을 목격한 목격자들까지 있었으니 경찰 입장에서는 이만큼 착한 범인도 없죠. 하지만 당초 확신했던 그 착한 범인은 알고 봤더니 매우 교활하고 영악한 범인이었고 결국 21년 동안 계속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죠.
일단 경찰들의 예상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CCTV가 없었다는 점에서였죠. 사건이 일어난 1998년만 하더라도 방범용 CCTV 설치가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잡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범행 현장에서 범인들의 흔적을 찾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었죠. 사건 현장에서 범행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으나 당시 기술로는 채취된 자료들 중 DNA를 확실하게 뽑아내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문을 집중적으로 찾았고 39개의 지문을 찾아내게 됩니다. 거기다 지문이 묻어 있었을 법한 술병과 술잔 등도 범인들이 모두 산산조각을 내버려 지문을 채취할 수가 없었죠. 지금이라면 쪽지문 하나로도 밝혀낼 수 있지만 1998년 당시 과학기술로는 역부족이었던 거죠.